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2022년형 아반떼 1.6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긴 한데 뭐 요것저것 편의 장비들이 더해졌거든요. 근데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게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여기 지금 뮤지엄 산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강원도 원주에 있는 5시가 마지막 입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갔어요. 아무튼 아반떼는 겉에 외관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고, 있구나. 그래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요거 크롬 몰딩 뭐 이런 거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저런 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와이퍼가 에어로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더 비 오면 더 잘 닦이겠죠 아무래도. 그거 말고는 앞에서 봐도 뭐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뒤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냥 시승을 할 거고, 주행을 할 거고. 이 색깔은 처음 타보는데, 시승차에서 이 파란색은 처음 타보는데 예쁘네요. 얘도. 인테리어에서 달라진 게 있는데, 이거 밝은 베이지 컬러가 새로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거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 컬러예요. 아주 추천합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센터 터널이라든지 이 앞쪽은 이거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우레탄을 감싸지 않았어. 다 플라스틱이에요. 우레탄이 들어갔구나. 그래도 좀 근데 색깔이 아주 톤이 다르진 않아서 그래도 제법 잘 어울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뭐 몇 가지 편의 장비들이 추가된 게 있는데, 뭐 보스 오디오, 그리고 이제 운전대 떨어주는 거, 경고 상황에서 운전대 떨어주는 거라든지. 제가 일부러 좀 해볼게요. 앞차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르르 떨어요. 그러다 완전히 멈출 때까지 떱니다. 인테리어는 지금 뭐 달라진 건 전혀 없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 있었지,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근데 어두워서 보이질 않으실 텐데,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트라서 빨갛죠? 바꿔보면 스마트에선 하늘색, 노멀에선 흰색, 에코에선 녹색. 이야,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어라운드 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탑뷰로, 하프 탑뷰도 볼 수 있고요. 좋죠? 메뉴가 추가됐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이 밑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그래서 충전을 위한 케이블 포트도 있어요. USB 메모리 카드 꼽는 거, 시가잭도 있고. 여기 참 잘 갖춰져 있어. 스티어링 열선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통풍 시트를 켰는데, 통풍 시트를 끄면 아주 조용하죠. 에어컨도 꺼볼까요? 이번에 아반떼가 지금 이 도어에 흡참제를 보강을 해가지고 달릴 때뿐만 아니라 뭐 서 있을 적에는, 이전에도 그렇게 엔진이 워낙에 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조용해가지고 몰랐었는데 주행간에는 확실히 좀 조용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드까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준중형차에서, 하긴 근데 값이 비싸죠.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지금 2,600만 원에 달합니다. 2,600만 원까지 주고 살 준중형차면, 준중형차를 2,600만 원 주느니 소나타가 나을 수도 있죠. 소나타가 낫죠. 근데 뭐 작은 차를 좋아하는 분은 또 공간도 잘 갖춰져 있고, 여기는 또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높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제 텀블러가 지금 커가지고 큰 텀블러일 경우에는 내리면 깊어지고, 이거 아주 아이디어죠. 글로브 박스는 그냥 플라스틱. 이 아반떼는 전에도 탈 때마다 말씀드렸었지만 이 도어 암레스트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높다고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건 여전히 어떤 그 인카 문명 같은 이스터 석상? 모르겠어요. 버튼이나 이런 마감은 역시 좀 플라스틱 일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스퍼레이션 트림이라서 가죽도 스티어링 휠에 감쌌고, 혼 커버는 그래도 플라스틱이고. 아반떼 2022년형 1.6 인스퍼레이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파워트레인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연식 변경은 했지만, 연식 변경만 한 건데, 바깥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 흡차함재 보강,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이 앞유리가 이중접합유리예요. 옆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숙성적인 부분에서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주행해보니까 그렇기도 하네요. 엔진 깨어났을 적에 바로 와 엄청 조용하다 이건 아닌데, 달리다 보면
그게 10분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고속도로 위주로 지금 주행을 했는데 달려보면서 야, 아반떼가 참 좋구나 라는 그런 좀 답정너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123마력에 그리고 얘 무단 변속기거든요. 지금 CVT 조합인데 그러면은 약간 기대하는 거는 이 정도면 뭐 그런 다이내믹까지는 아니어도 차가 막 가볍게 쾌활하게 경쾌하게 나가는 걸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수치거든요. 근데 의외였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시동을 껐다 켜가지고서는 다시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었구나.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노말 말고 그러니까 노말이 아니죠. 노말이 있지. 에코, 스포트, 스마트 이렇게 4단계 4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스포트로 두고 달릴 적에는 거의 CVT 변속기도 그렇게 막 짜증나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CVT 변속기가 그런 게 있잖아요. 소리는 막 지금도 이 변속기 소리랑 걸맞지 않게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 근데 스포트로 뒀을 적에는 그래도 변속기 로직도 좀 달라지는 게 당연히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스포트로 뒀을 적에는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참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속주행하면서 제가 오늘 거의 연료를 아끼지 않았는데 연비가 12.4 12 밑으로는 떨어지질 않네요. 그리고 이런 땡땡한 느낌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땡땡하다는 게 아주 그냥 꽉 차게 돌아나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역시나 이 소나타 탔을 적에, 그러니까 이거 신형 플랫폼 가진 세단들 보면은 얘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K5도 그랬고 그 차들에서 느꼈었던, 물론 얘는 그리고 준중형이기 때문에 중형차, 대형차, 뭐 K9 여기서 느꼈었던 거랑은 또 다르게 작은 차에서 오는 그런 쾌활하면서도 짱짱해지는 느낌, 그게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반떼가 하이브리드도 이제 작년에 보여드렸나 재작년에 보여드렸나 그랬었죠. 아반떼 자연흡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차값이 이제 인스퍼레이션까지 가게 되면은 무려 2,500여만 원이 넘어가죠. 2,500만 원이. 그걸 생각하면은, 근데 또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면 이 이중 접합률이나 앞에 이중 접합률이가 아니긴 하겠으나 모던 트림 가더라도 이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근데 아반떼에 들어간 통풍 시트는 결코 그렇게 아주 그냥 이 시원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몽골몽골하게 나오는 그런 수준이지, 야 시원해 뭐 살 것 같아 막 밑에 아이스팩 깔고 앉아있는 것 같아, 그렇진 않아. 이 손바닥만 대봐도 바람이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주 시원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아주 인상 깊다기보다 아반떼는 좋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오늘 아주 지금 원주까지 가는 길인데 이 정도면 뭐 바랄 게 없겠는데, 뭘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반떼도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인생 첫 차로도 많이들 선택할 수 있는 차잖아요. 물론 뭐 경차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아반떼는 가족이 생겨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갑자기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딸린 뭐 유모차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것 때문에 좀 더 큰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반떼도 충분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세단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리고 2022년형은 또 상품성이 더 좋아져서, 근데 뭐 물론 눈에 띄는 것은 흡차함제 정도인데 지금 뭐 시속 80km가 안 된 시속 60, 70km로 달리는 지방 국도거든요. 이제 바로 2021년형과 견져가지고 타지 않고서는 22년형이 확실히 조용해졌구나 라고 감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 도로에다 지금 저 할리들이 지나가니까 알겠네. 물론 이 옆에 유리는 지금 이중 접합이 아니라 그냥 홑겹입니다. 홑겹인데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조용해진 걸 알 수 있네요. 옆에 오토바이나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으면 확실히 조용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23마력 출력을 저는 이거보다 더 폭발적으로 더 출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내심 갖고 있는데, 오늘 고속도로에 타면서 그냥 이렇게 펀치가, 얘가 사실 펀치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최대 토크는 얘가 한 17kg 포스미터가 안 될 거예요. 16.7인가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빌빌거린다, 힘이 없다, 막 나가질 않는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핸들링적인 부분도 가볍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두든 스마트로 두든 아니면 노멀로 둔다 한들 운전대의 무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단적으로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졌다가 이러진 않는데, 이것 역시 이 차가 지향하는 게 그 역할은 뭐 아반떼 N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바탕이 되는 아반떼이기 때문에 이 아반떼 1.6 자연흡기 엔진도 충분히 데일리카로 쓰는 건 물론이거니와 주말에 오늘같이 이런 교회, 국도를 다닐 때는 또 재미도 나름 있습니다. 얘가 여기도 이거 나눠버렸잖아요. 이번 CN7 나오면서, 신형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운전자가 중심이 되는 차를 표방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냈는데, 이 대시보드도 이 센터 페시아까지도 나한테 완전히 틀어버리고, 운전대도 잡아보면 적어도 운전대에서만큼은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엄지거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실밥도 그렇고, 물론 스포크는 4스포크이긴 한데 잡는 느낌에 있어서는 나무랄 데 없는 운전대, 아주 마음에 드는 운전대예요. 그리고 기어봉도 마찬가지고, 기어봉 너무 좋고, 시프트 패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얘가 CVT니까 넣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좀 활성화해서 보여드리자면,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테스트 차원에서. 저 앞에 차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예, 이 정도의 꼬부랑길인데도 대단해. 놓치는구나. 예. 이건 절대 근데 의지하는, 약간 근데 좀 헤매는데? 왜지? 예. 오늘 이렇게 아반떼 2022년형 1.6 인스퍼레이션 주행을 했는데, 타보고 나서는 역시 아반떼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구나, 성능도 좋구나, 성능도 준수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아반떼 신형이라고 해야겠죠, 2022년형 1.6 인스퍼레이션 주행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